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서 지쳐있거나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들어온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저도 힘들고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 답답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럴 때는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이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자꾸 의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저 또한 제 나름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었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는 계속 다닐 줄로만 알았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쉰 지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파이프라인, 부수입을 만들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돈을 내고 유튜브 수익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강을 들었고요. 강사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서 수익 창출 채널을 2개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는 편이긴 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하면서도 이런 채널이 당장은 얼마 정도 벌 수야 있겠지만 이런 주제로는 꾸준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주제를 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방향은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고 유튜브는 부업으로 해야겠다라고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쉬는 동안에 프로그램을 다루고 AI를 배워 활용하고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이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튜브로 돈도 벌어봤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나 같은 일반인들도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성공 경험, 자신감을 좀 키워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대단하다. 그렇게 배우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힘들죠. 그런데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재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은 5년, 정말 길어야 10년일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돈을 벌긴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할지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의 경험이라던가 성향 등을 봤을 때 제가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구나 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은 하면서도 고민을 깊게 하거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다른 사람도 다들 이렇게 살더라 하면서 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뭘 그렇게 열심히 사냐? 너무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에게 좀 쉬엄쉬엄 지내라고 하는 말일 테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과는 달라서 그런 사람들과 만날 때는 마음속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본인의 목표나 방향성, 고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바보짓이다. 시간 낭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왜 열심히 살고 싶어?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목표가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묻고 본인이 생각을 해야만 그때서야 나에게 맞는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는 아직 속 시원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삶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까지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있고 먹고 지내야 할 곳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나답게, 존엄하게 살아가고 싶으실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건강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은퇴 이후 최소 30년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뜻인데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혹독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동안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도 너무 힘들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직접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잘 준비를 했더라도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그거 힘들지 않아? 재미없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헬스가 저한테는 맞는 운동이더라고요. 제가 좀 마른 편이라 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녀오면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집순이 성향이라 외부에 나가는 거를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운동을 하다가 바꾸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별다르게 달라지는 걸 못 느꼈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젠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전보다 정말 좋아졌다. 이젠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엔 운동을 안 가면 찜찜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안 가는 날, 포기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에너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다른 것도 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시간이 결국 제 인생의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누가 알아주거나 보상이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점점 느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눈빛이 다르고 말투에 힘이 있고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단단합니다. 그건 꼭 뭘 이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흔적,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이겠죠. 요즘 세상은 결과 중심이잖아요. 성과가 좋아야 인정받고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애써도 평가받기 힘들어요. 회사도 사회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도 나와요. 열심히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성과가 나와야지. 보여주는 게 있어야지. 하지만 저는 이분을 떠올릴 때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성실하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는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기획안이 통과가 안 되거나 고생한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웠는데요. 저라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엄청 울고 며칠을 속상해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별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음에 또 일이 주어지면 또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기죽거나 변명하는 일도 없었어요.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언젠간 크게 될 사람이다. 진짜 잘 살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열심히 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엄청난 실력으로 자리 잡잖아요. 당장 성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그 과정을 견뎌냈는가인 거죠. 열심히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열심히 살아야만 기회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요, 생각보다 대단하게, 거창하게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직장, 좋은 투자처는 절대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순간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문득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한테 던진 한마디, 우연히 하게 된 어떤 일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런 일상 속에 다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회사에서 조용히 묵묵히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눈에 띄진 않았지만 맡은 일은 항상 책임감 있게 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팀장이 급한 일로 2주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공백 동안 그 일을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골치 아픈 일들을 직접 결정하고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팀 내에서도 임시로 팀장해봐야 힘만 들고 아무 소용없다 하면서 아무도 나서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요, 그분이 본인이 자진해서 임시 팀장 역할을 맡고 팀 전체 업무를 정리해서 문제없이 굴러가게 만든 거예요.
보고 체계, 일정 조정, 외부 협업까지.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그의 리더십과 실력들이 그 짧은 2주 동안 드러난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그분은 결국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것.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운을 알아본 사람이 그만큼의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요, 그런 기회를 알아보는 감각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요, 인생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꾸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족이 아프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얼기설기 다 섞여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무너질 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가 본인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게 떠오르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20년 가까이 회사를 성실히 다니셨는데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친구 아버지는 금방 다시 일어섰대요. 일자리도 새롭게 알아보시고 자격증 따기 위해 공부도 다시 시작했고 예전엔 취미로만 하던 영상 작업을 본격적으로 배워서 6개월 만에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대요. 친구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쉽게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늘 성실하게 해왔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왔다. 아버지의 담담한 표정을 보고 정말 엄청나게 힘을 얻었고 또 자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친구가 말했던 아버지의 상황과 마음, 표정 등을 떠올려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열심히 해온 시간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강인한 작은 뿌리들이 박혀 있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 덕분에 쉽게 뽑혀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동안 대충 살아온 사람은 그 순간을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무너지고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더 힘든 곳으로 밀어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열심히 살아온 삶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 된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 인생의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줄 단단한 밧줄이 될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요.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분명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삶이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친구나 동료, 가족, 혹은 자녀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본보기가 되거든요. 저 역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 아, 그 사람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포기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냥 하고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어떤 조언이나 위로를 해준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겐 방향이 되고 누군가에겐 힘이 될 수 있구나. 나이가 들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대단한 명예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낸 사람,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 저는 그게 진짜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다, 잘 살아왔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게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막막하거나 조금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을 지켜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하니까요. 조금만 더 단단하게,
조금만 더 기꺼운 마음으로 살아내시길 응원합니다.